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인데, 좀 제목이 좀 웃기죠. 책들 제목 따라갔는데, 손실보상 해주는데 왜 불복을 해요? 손실보상 안 해주니까 불복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절차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딱 끊어지고, 예를 들면 행정처분처럼 딱 끊어져가지고 처분이 있고 나서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서 소송 딱 진행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침해하고 구제 절차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보는데,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이런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로서 구제 절차인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제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손실보상의 원인행위인 침해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침해를 할 때, 국가도 뭐, 어차피 돈 주는 건데, 너무 나쁘게 권력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데,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막 상대방한테 논쟁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옳으니까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상대방은 절대로 승복을 안 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됐고 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새끼 잘난 척하기는 두고 보자. 이런 생각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의 생활은 논리나 이론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요. 국가도 사실은 이제 어차피 돈 주고 땅 받는 건데, 그렇게 뭐 어거지로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할 때, 수용하는 과정에서 되는데, 사실은 손실보상의 원인행위는 수용만 있는 건 아니죠. 수용도 있고, 사용도 있고, 제한도 있는데, 다만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가요. 근데 사용이나 이제 제한 같은 경우는 국가도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사회적 제약이다라든지 또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수용은 다른 사람의 토지나 소유권 자체를 뺏는 거기 때문에, 즉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은 무상수용이 되게 되고요. 무상수용은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119조에 나타나 있듯이 사회적 시장 경제지만 그 한계가 완전히 공산주의식으로 무상수용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용하고 제한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용의 절차가 이제 대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공용 수용의 절차로부터 구제에 관한 절차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공용 수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해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공용 수용의 절차가 있는데요. 공용 수용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정식 절차, 즉 보통 절차가 있고, 또 하나가 약식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식, 약식 그런 거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정식 절차 들어가죠. 그러면 이러한 공용수용의 4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1번 절차가 사업 인정입니다. 사업을 인정받는 거죠. 이름만 봐가지고 사업 인정하니까 확인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이 사업 인정이라는 이 제도는 원래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원래 국가적 공권이에요. 국가만이 가지는 공권인데 이걸 사업 시행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특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인정의 성격은 뭐냐면 이거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공용 수용의 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권리는 공용 수용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용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그런 행위예요. 권리 설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형성적 행위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법률 행위적 행위에서 형적 행위고요. 이거는 이러한 재량 행위에 속하고 이때의 사업 인정은 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 인정에 대한 사업 인정권자의 경우는 누가 사업 인정권자가 되냐면 국가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인정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인정의 효력의 발생일인데요. 이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러한 효력의 발생일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권리 줄일 때는 대체로 고시일부터 발생하고요. 효력이 소멸하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경우는 고시일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움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공용 수용권이 이때 이제 발생되게 되고요. 그럼 이런 사업 인정을 하게 될 때는요, 중요한 거는 사업 인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한 세목입니다. 세부적인 목록을 얘기하죠. 세부적인 목록이 정해지게 됩니다. 요거 오해하기 쉬운데요. 요거는 2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업 인정되게 되면은 토지나 물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요. 조서 작성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 인정 단계에서 토지의 세목이 정해진다. 이것도 알면 좋겠고요. 이 조서를 작성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뭐냐? 대강 이제 토지의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당사자를 만나 가지고 먼저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냐면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거에 의한 협의 절차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구분해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협의가 있거든요. 협의가 있다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즉 협의가 결렬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협의 절차를 지배하는 법이 바로 뭐냐? 공특법이었고, 수용 재결에 관한 절차를 지배하는 법이 토지 수용법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 자, 근데 협의부터 들어가죠. 협의 들어가면 협의부터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 협의는요, 특이하게도 재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전치주의라는 말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는, 또 행정법의 경우에는 전치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있고요. 이미 배운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에 대한 결정 전치주의도 있는데, 이 제도들은 과거에는 다 뭐냐?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또는 의무적인 전치주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죠? 그러나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필수적인 전치입니다. 그래서 협의는요, 하지만 이러한 협의를 재결 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협의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때 협의 전치주의 할 때 이 전치주의는요, 반드시 필수적 전치주의입니다. 이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아닙니다. 임의가 아니고 필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치주의다.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다만, 그럼 협의를 안 거치고 나중에 재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거쳐야 되는데, 그럼 하자가 있는 재결이죠. 그러나 그 경우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재결이 끝나서 재결이 나왔을 때는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어서 다르게 말하면 합의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 되겠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협의의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협의가 이런 성립되는 경우죠. 이런 협의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은 당연히 있잖아요. 이런 수용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왜냐면은 협의가 됐는데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겠죠? 이런 수용의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료와 동시에 이제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수는 뭐냐면 협의가 성립하게 됐을 때 다수는 그것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다. 다툼이 통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 권리 구제한다면 그건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유명하죠, 도리어. 판례에서는요, 이거는 돈 주고 땅 받는데 불과하다. 서로 합의해가지고 땅을 주고 돈을 받는데 불과하다 이것도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즉, 이러한 사법행위로 보고요. 따라서 이거는요, 민사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죠. 대체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협의가 성립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론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잘 알다시피 협의가 성립했을 때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의 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날 취득은 7급의 경우는 이때 취득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은 이거는 이제 원시 취득. 그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담보권이라든지 또는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다 개무시하고 깨끗한 상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에 확인을 안 받으면 승계취득, 그 위에 덕지덕지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그걸 다 인정하면서 받아야 되는 승계취득이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총론 파트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협의가 성립했을 때는 그렇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즉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협의가 결렬됐죠.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불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중요하죠.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는 처음으로 뭐냐면 토지 수용위원회입니다. 이러한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합니다. 자, 원래 이제 재결이란 말은 준사법적 작용, 행정기관에 행하는 작용인데 재판과 유사한 작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때 재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토지 수용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 이의신청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준사법적 작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에서 쓰이는 말인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최종적으로 재결이 나오게 되니까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말은 곧 재결을 청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재결 신청이란 요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서 요 제도를 표현하는 고유명사로서 제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정심판 이런 것들처럼 이 신청과 같은 요 자체가 하나의 재결을 신청하는 제도가 되는데요. 토지수용에 재결을 신청하는데 어디에 신청하냐도 중요합니다. 토지수용에 재결을 신청하는데 물론 이 토지수용의 종류는 두 종류였어요. 내용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다는 것도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가다는 것도 있는데 중앙토지수용, 그러니까 그래서 뭐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떤 사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절차의 시작이에요. 재결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재결을 신청할 때 누가 하냐면 재결할 때 신청할 때 이러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신청권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 뭐냐면 두 사람 사이 협의가 성립 안 했을 때 누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느냐 또는 양 당사자가 다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누가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러한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만이 중요한 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일명 일으킨다는 기자입니다. 도모한다는 말 말고요. 일으킨다는 의미의 기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 정신 엔터프라이즈 할 때 그 기업하고 다릅니다. 엔터프라이즈 할 때는요. 이렇게 요거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에다가 거치를 짓자 쓰는 건데 이때 이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뭐 중소기업 할 때 이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아니면 이다 이거 비슷하죠.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요. 자, 가죠. 그게 사업시행자고요. 한마디로 하면 이러한 피수용자, 즉 이러한 땅 등의 이러한 피수용자가 될 사람이죠. 이러한 피수용자가 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즉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표현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피수용자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러한 토지 등의 이러한 소유자인데 이러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첫째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러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러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못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못하고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기업자에게, 즉 이러한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즉 토지수용위원회, 자기는 재결 신청이 없으니까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재결 신청에 요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수용위원회까지 오게 됐는데, 요것이 이제 재결에 관한, 손실 보상에 관한 구제 절차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동적으로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동적인 흐름은 또 나름대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데는 좋지만은, 또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좀 정태적으로 좀 정해져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고 다시 동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행정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왜 행정적이라 하냐면, 이 절차를 관할하는, 구제 절차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사법부에 소속된 사법기관이 아닌,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따지고 이 행정적이라는 말은, 그거는요, 이러한 토지 수용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이제 사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결이 안 될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법적인 절차로 가게 되는데, 사법적인 절차는 결국 뭐냐? 법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이런 사법적인 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해결되는 경우는, 이 절차는 뭐냐면 행정소송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사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행정소송으로 연결되고요. 행정적인 절차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방금처럼 재결 신청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런 재결 신청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는 재결 신청은 어디서 하냐? 잘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중앙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관할 토지수용에서 이제 어떤 재결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법원 갈 수도 있고요. 바로 법원 안 가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뭐냐면 이의 재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의 신청, 죄송합니다. 이의 신청. 왜 이의 신청을 하냐면, 원래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을 내린 당사자에게 하게 되는데, 무조건 처분을 내린 당사자 아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했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했던 간에, 그에 대한 불복할 때는 둘 다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한 재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에 가게 되고, 지방토지수용회도 중앙토지수용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생각한다면 이의 신청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중앙토지수용회를 시작할 수도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데, 재결 신청은 이의 신청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재결 신청에서 앞에 있는 재결 신청,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심이고요. 한번 처음으로 시작하는 재결정 내린 거고, 이건 한번 뒤집어지니까 복심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재결 신청에서 이게 재결이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재결인데, 이걸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이것도 재결이고 이것도 재결이에요. 법적으로 다른 말을 안 붙이니까 선생님들 헷갈리잖아요. 이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고, 그 다음에 재결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으니까 요 앞에 거를 보통 선생님들이 이름 부르기 좋게 수용 재결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이의 재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즉 이러한 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신청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결 신청 이거는 필수적인 건데, 이 신청 이거는요 필수가 아닙니다. 임의입니다. 자기가 알려면요, 이 사람은 재결 신청이 재결이 나왔을 때 이 신청 갔다가 이렇게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바로 건너뛰어서 행정소송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과거에는 필수적인 전치였는데 지금은 이의 신청은 재결 신청하고 달라가지고 임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내용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 들어가죠. 요런 구조인데, 그래서 요런 단계 구조를 밟게 되는데, 처음부터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흐름상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먼저, 이제 불복이 있었을 때, 재결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의 신청, 행정소송,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내용별로 한번 보면은, 이런 재결 신청에 관할은요, 이런 관할, 이런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한테, 잘 알겠지만, 이런 신청권자, 아까 했죠? 반복입니다. 이런 신청권자는 바로 이런 사업의, 시행자만이 할 수 있고, 답으로 나왔던 거죠, 최근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토지 등의, 이런 소유자는, 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재결 신청에서 이제 재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결인데, 그걸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수용 재결, 즉, 이런 수용 여부에 관해서 재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용 재결 때, 수용 재결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상대방과 싸움이 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돈입니다. 보상 가격이 안 맞아가 싸움이 많이 나오니까, 첫째로 보상 금액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보상 금액에 안 맞아가지고, 많다, 적다 가지고 싸우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뭐냐면,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주차장이 이제 앞으로, 터미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좀 땅이 좀 남아있으면 그 옆에 장사가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땅을 남기고 싶어. 그런데 임마가 내 땅 다 달라 그러니까 웃기네. 뭐 주차장한테 그게 왜 필요해? 상대방은 5만 평을 50만에 사겠다. 이쪽에는 웃기지 마라. 2만 평을 100만에 사라.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수용이 되는 토지의 범위, 이라는 수용의 범위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돼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용 재결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재결 자체는 이 자체가 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행정청이거든요. 행정청에 의한 권력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요 강하게도 그렇지만은 행정소송상에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이러한 처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른 거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재결 신청에서 재결에 불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불복을 하게 됩니다. 성복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불복하게 됐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두 코스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 이의 신청은요 어디서 관할하냐면 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두 종류였지만은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조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이런 이의 신청인데 이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은요 양 당사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이거는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사업 시행자, 이러한 기업자도 되고 토지 등의 이러한 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불복은요 이게 할 수 있는 재결의 내용인데 그 재결의 내용은 이의 재결인데요. 보통 이론적으로 이의 재결이라고 얘기하죠. 이의 재결인데 이러한 재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았냐면은 주로 이제 보상액인데요. 보상액의 정각, 보상액에 대해서 더 달라 아니면 깎아달라. 뭐 주는 쪽에서는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받는 쪽에서는 더 달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결 신청 이 자체는 행정소송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서 이제 이 재결 이거는요 꼭 안 거쳐도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재결 이거는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인 절차고 이거는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죠. 그래서 이런 재결 신청한 다음에 이 신청 안 거치고도 붕 건너뛸 수 있습니다. 붕 건너뛰면 이제는 뭐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오는 코스는 다양하잖아요. 또 내용이나
또는 분쟁의 어떤 향방이나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신장에서 바로 올 수도 있고 바로 행정 오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은 게 이제 보상액 증감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행정 소송하겠을 때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행정 소송했을 때 이는 행정법원에서 관할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이 행정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하나가 뭐냐면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항고소송이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행정처분인데 처분의 효력 그 자체를 취소를 해달라 또는 무효를 해달라 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도 가능하거든요. 항고소송이 가능한데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때는요, 이렇게 한번 행정 심판을 거쳐서 왔을 때는 원래 원처분이 있고 그 원처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행정 심판해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원처분을 원칙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재결을 그렇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는 뭐냐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뭐냐 원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사실은요 재결의 경우에는요 토지수용 재결의 경우는 이름이 처음에 원처분도 이름이 재결이에요. 이게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웃기는 게 이것도 재결이고 또 재결인데 원처분 이름이 재결이야. 그래서 사실은 재결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정교수 못 해보는 사람 있죠. 아예 태생이. 그러면 이름이 성이 부씨가 있습니다. 성이 부씨 경우는 맨날 부교수야. 이 경북대학교 같은 데도 부강식 교수라고 계셨거든요. 딸내미도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저는 별로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근데 부강식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부교수야. 그 내 친구 또 하나는 또 뭐냐 어디서 교수하고 있는데 이름이 그만은 처음부터 정교수야. 이름이 성이 정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이제 재결이야. 이거는 재결이. 그래서 이 사실은 원처분은 뭐냐면 수용 재결이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이라는 수용 재결을 기준한다. 왜 원처분이 중요해요? 처음 있었는 안날로부터 며칠 이런 말 할 때 바로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외라는 것은 아직 안 배웠겠지만은 때로는 재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재결이 될 수 있는데 이때의 재결은 바로 뭐냐면 이 재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란 말은 뭐냐면 원처분이 중심이지만 원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는 재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결 그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이거 나오는데 항고소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예를 들면 수용에 대한 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 하는 이런 재결 취소송 같은 것들이 바로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게 많지를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 하다고 취소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자기의 어떤 결기 또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익사업을 취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런 사건 말고도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던 걸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주자죠. 이러한 이주 대책에서 이주에 대해서 이러한 확인 결정이죠. 이러한 확인하고 그다음 이러한 결정, 즉 이주 대책에서 이러한 분양 신청, 이러한 수분양 신청이죠. 이러한 수분양 신청에 대한 확인 결정을 이러한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다. 이런 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따지는 편인데 워낙 무시하니까 마치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행정상의 손실보상 나오면 무조건 당사소송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 결국은 소송까지 갔을 때는 뭐냐면 돈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더 달라 적게 달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액에 대한 증감은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냥 당사소송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당사소송 보게 뭐냐면 보상액이죠.
보상금 또는 보상에 대한 정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정감 청구 소송입니다. 보상액에 대한 정감 청구 소송이 있어요. 이런 보상액에 대한 정감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보상액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어떤 거냐면 보상액이요. 알고 보면 뭐예요? 토지 수용의 재결의 내용이에요. 재결의 내용 안에 보상액이 뭐 둥둥 뜨다는 게 아니고 재결 안에서 얼마를 지급하라 이래 됐거든. 그럼 사실은 그 자체가 재결의 내용이라고. 근데 그 재결의 내용에 대해서 정액한다, 감액한다는 말은 뭐냐면 재결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거든. 근데 재결이 뭐라고 처분이란 말이야. 그럼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소송은 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소송이야. 재결이라는 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소송인데 사실은 처분을 변경한 소송은 그 성질이 뭐냐? 항고소송이야. 그래서 사실은 항고소송인데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가 항고소송 가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실제는 뭐냐면 이러한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처분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이야. 근데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청구소송은 항고소송이야. 처분을 취소, 변경해달라 이거는요 항고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항고인데 실제는 항고인데 왜 이걸 당사자로 했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잘 알다시피 피고가 누가 되게 됐나 이거야. 사실은 싸움은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수용자가 싸우는데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될 필요가 없겠거든. 그래서 슬쩍 빠지는 거야. 빠지고 니들끼리 싸워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피고가 누구냐면 피고는 그 자체가 실질이 아니잖아요. 형식적 요건이고 겉으로 드러난 부분인데 피고는 형식인데요. 형식의 경우는 피고는 뭐냐면 누구냐면 당사자 중에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바로 피고가 되는 거야. 한쪽이란 말은 일방 또는 타방이라고 표현해요. 뭐 일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쪽 또는 원 어나더니까 타방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얘기거든요. 당사자 한쪽인데 당사자의 한쪽이 피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냐? 당사소송이라 그래. 이게는 좀 웃기게도 내용은 사실은 항고인데 형식은 당사소송이거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이름을 붙이기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뭐 형식적, 실질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거든요. 그러나 형식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옛날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과거에는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피고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피고를 어떻게 했냐면 같이 붙여가지고 옛날에 저쪽 운동회 때 이 다리 그 2인 삼각해가지고 다리 묶어가지고 같이 뛰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듯이 옛날에는 피고를 뭐냐면은 반드시 이러한 당사자 중에 한쪽하고 즉 당사자 일방이 한쪽하고 플러스 뭐냐면 토지 수용위원회를 같이 묶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면 반드시 피고가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과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적 공동소송 아니고 무조건 당사자 한쪽만 피고를 하게 된다. 이제는 토지 수용위원회는 빠지게 되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판례 잠깐 볼까요? 잘 아시는 거지만 좀 더 야무지게 공부하기 위해서 718페이지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필수적 전치주의라는 것을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인데요. 환매 나오죠.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고요. 1번에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그 다음 판례에서 보면 두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전기사업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인 정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공중의 사용을 대상하는 사업 인정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3번에서는 사업 인정 처분은 이름이 인정이지만은 이런 준법률 행위적 행정인 단순한 확인 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위다. 즉 이런 특허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죠. 여기 끝이고요. 환매권 들어갑니다. 자, 환매권. 이 환매권이 이제 가끔 가다가 문제로 나오는데요. 이 환매권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는 없죠. 잠깐만. 있습니까? 자료들 다 갖고 계시는지요? 거기 없죠? 언니는 없죠?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아까 전에 놨어. 전문 수업할 때 가져갔는가 보다. 빼가서. 그래요? 그렇구나. 예? 저번에 주신 거 그 뒤에 있는가요? 예. 그 저는 지금 포즈 해놨나? 임시정지? 시정지 하지. 지금 둘 다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있나? 예, 저는 이거 뽑은 거는 있거든요. 그 저기 있는데 저번에 주신 거 정보공개법 뒤에? 그거는 그냥 제가 듣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뽑아볼게요. 이거 올라와 있어요. 예. 추록 올라온 거 제 말씀하시는 카페에 집에서 프린트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도 미리 알았으면 해줬으면 좋은데. 전에 하던 학생들 빼줬는가 봐, 그냥. 수업 들을 때, 그지? 아이고. 그렇네. 그럼 천천히 내가 설명 많이 쓸게요. 응? 다음 시간 하자고? 그럴까? 그러면은 자료를 갖고 하지. 약간 뒤에 남아 있는데 어차피 뭐 기타 고지서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환매권은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